네, 안녕하세요. 허준영입니다.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이제 위젯과 스테이트 이런 좀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다뤘고, 이번 시간에는 좀 가볍게 몇 가지 위젯을 설명하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위젯 또는 이제 앱을 만들 때 꼭 안 쓰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위젯들 중에서는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컨테이너 위젯과 그 다음에는 컬럼 위젯, 로우 위젯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컬럼 위젯, 로우 위젯 이런 것은 사실 저번에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 정도로 중요한 위젯이라 가지고서요 얘기 한번 다시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그 이 앱 아주 간단하게 이제 좀 코드를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이제 메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마이 앱을 실행하게 되고, 마이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 클래스는 여기에 존재를 하는데, 이 클래스는 머티리얼 앱이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 위젯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어떤 그 앱의 기본 틀을 정의하는 스캐폴드라는 그런 위젯이 있고, 그 밑에 중앙 정렬하는 센터, 그 밑에 텍스트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앱입니다. 그랬을 때 뭐 헬로 월드 밑에 뭐 여기다가 마이 네임 이즈 준영어 뭐 이런 거 하나 한번 쓰려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렬을 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쌓기 위해서 필요한 위젯이 컬럼 위젯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그 텍스트 위젯을 포함하고, 지금 있는 텍스트 위젯을 포함하고 여기 센터와 요 텍스트 사이에 우리가 새로운 위젯을 넣고 싶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대고 이제 맥에서 Alt 엔터를 누르면은 이런 이제 컨텍스트 메뉴 같은 게 하나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wrap with widget, 뭐 다른 위젯으로 이걸 감싼다, 아니면은 뭐 센터로 감싼다, 컬럼으로 감싼다,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저는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에 커서를 넣고 Alt 엔터를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숏컷 메뉴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컬럼으로 감쌀 거기 때문에 컬럼을 감싸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 텍스트 위젯이 컬럼 위젯 안에 감싸지게 되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네. 이렇게 쓰면은 이제 두 개가 컬럼으로 붙겠죠. 근데 저번 시간에도 그랬듯이 이거 컬럼의 사이즈를 미리 정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전체 사이즈를 다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위에 달라붙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은 메인 엑시스 사이즈, 컬럼에는 세로로 되어 있는 위젯이기 때문에 메인 엑시스가 이렇게 세로 방향이죠. 이 사이즈가 메인 엑시스 사이즈 점 민 이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냥 필요한 것만 적어라라고 하면은 원래 위에 달라붙어서 여기 너츠에 가렸던 요 이제 두 가지 위젯이 밑으로 중앙 정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사실 컬럼과 로우는 되게 간단한데요. 되게 많이 쓰지만 또 간단한 위젯입니다. 일단 사이즈 옵션들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메인 엑시스 사이즈, 그러니까 컬럼 같은 경우에는 요 엑시스 상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제 보는 거, 미니멈이냐 맥시멈이냐. 로우는 마찬가지로 메인 엑서사이즈라면 요 위드, 그러니까 가로 길이를 다 잡아먹을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으로 잡아먹을 것이냐, 요거를 정의하는 메인 엑서사이즈라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 가능한 옵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하튼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크로스 액시스 얼라이먼트와 메인 액시스 얼라이먼트, 이 두 가지를 사실 제일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요거랑 요거죠. 그래서 이제 메인 액시스 사이즈는 그 사이즈를 미니멈으로 차지할 것인지 맥시멈으로 크기를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 크기 안에서 이거를 중앙 정렬할 것인지 뭐 처음에 정렬할 것인지 끝에 정렬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메인 액시스 얼라이먼트입니다. 그럼 일단 메인 액시스 얼라이먼트가 작동을 하려면은 사실 이 위젯의 크기는 지금 요만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최소한의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에 요만한 건데, 이거를 이제 좀 더 맥스 값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해야지 이제 이 얼라이먼트 속성이 먹거든요. 뭔가 공간이 있어야지 뭐 정렬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맥스로 설정해주고 메인 엑시스 얼라이먼트
센터라고 하면 이제 지금이랑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전체 크기를 차지하라고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얼라이먼트를 센터로 잡으라고 했으니까. 하지만은 이거를 start라고 하면은 이제 위에 올라가서 숨겠고요. 그 다음에 end라고 하면은 밑에 내려가서 이제 딱 달라붙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space betwee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위젯이 서로 이렇게 그 사이의 공간을 다 이제 분배해라 이런 얘기인 거고, space around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여기 이렇게 공간을 다 차지하라는 거고, 스페이스 이번리 하면은 이제 공간이 사이사이 공간들이 다 규칙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면서 되게 파워풀하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플렉스 이 레이아웃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웹페이지 레이아웃 이런 데서도 사실 CSS3 넘어오면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레이아웃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어떤 원하는 레이아웃을 구성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원래 많았는데, 플러트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이런 컬럼과 로우 위젯이 돼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것저것 갖고 놀면서 해보다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여하튼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크로스 액시스 얼라이먼트입니다. 크로스 액시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크로스 액시스 얼라이먼트에는 센터, 베이스라인, 엔드, 스트레치, 스타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타트랑 엔드는 뭐 이제 왼쪽으로 붙이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죄송해요. 이 메인 엑시스 지금 그러니까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메인 엑시스 사이즈는 맥시멈으로 잡아줬지만은 이 가로 길이 크로스 엑시스의 사이즈는 필요한 만큼만 잡아먹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위젯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위젯이 전체 크기를 갖는 위젯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전체 크기를 이 컬럼 위젯 자체가 전체 크기를 먹을 텐데요.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그걸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컬럼 자체를 색깔을 입혀보고 싶다라고 하면 컬럼 자체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컬럼을 다른 위젯,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위젯으로 싸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컨테이너 위젯이 그냥 만능 위젯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약간 도화지 같은 위젯이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위젯을 쌓고 여기다가 colors.red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갈게요. 여하튼 어쨌든 컬럼이라는 위젯은 지금 요만한 사이즈인 거고, 걔 바로 위에 컨테이너라는 것을 이제 위에다가 포함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컨테이너 크기와 컬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체가 컬럼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일단 이거 사실 이 사이즈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플러트에서 근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일단은 좀 그냥 넘어가 봅시다. 일단 하면서 사실은 이거는 점차 그냥 이렇게 몸에 익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로 감싸서 컬럼 배경이 빨간색으로 보이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말이 좀 샜네요. 자, 크로스 액시스 얼라이먼트 스타트라고 되면 그래서 이 크기에서 왼쪽 정렬이 되는 거고요. 엔드라고 하면 오른쪽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트레치라고 하면은 이 전체 크기를 다 잡아먹으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꽉 잡아먹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그냥 공간 남아있는 데를 쫙 펼쳐서 이 크로스 액시스를 이제 그 공간을 차지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치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나요?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좀 텍스트 베이스라인 이게 작동을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텍스트 베이스라인 점 알파베틱 그러면 그쵸,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로일 때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의 이 바닥을 기준으로 정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글씨가 있고 작은 글씨가 있다고 쳤을 때 그거를 글자 기준에 이 베이스라인을 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컬럼에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로우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위젯이 좌우로 존재할 때 이거를 베이스라인 상에 얹혀 놓을 수 있는 그런 위젯이 돼서 나중에 뭐 필요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보시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뭐 이렇게 컬럼이 있고 로도 마찬가지예요. 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 너무 안 보이네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컬러를 설정할 때 컬러스 블랙이라고 하면 어떤 검정색 컬러라는 거 딱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거 점 with opacity라고 하면은 이 블랙에다가 이제 그 투명도 값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1이 완벽히 안 투명한 완전 검정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은 완전 투명한 건데, 그 사이에 값을 써주면은 쉽게 투명한 까만색, 그러니까 회색인 거죠. 회색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어떤 팁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회색 배경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네,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컨테이너 위젯을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일단은 요거를 지워볼게요. 컨테이너 위젯은 제가 아까 전에 어떤 뭐랄까 도화지 같은 위젯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크기를 정해서 그냥 어떤 작은 상자로서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이제 아예 배경으로도 쓸 수 있어요. 아까 잠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width height를 정해주지 않으면 컨테이너는 최대한 많은 크기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잘 안 보이신다면 이렇게 네. 이렇게 최대한 많은 공간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경으로도 쓸 수 있고요. 또는 막 이제 역시 제가 네모로 막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양을 나타낼 때 컨테이너 박스를 쓸 수 있는데, 그러려면 여기 데코레이션이라는 이 속성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데코레이션은 박스 데코레이션이라는 위젯으로 이것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컬러, 이 배경색이 뭐 있지, 보더, 이제 그 보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보더의 그 레디어스, 그 가장자리를 동그랗게 만들 수 있는 그 이제 그 원의 지름 값도 설정해 줄 수 있고, 그림자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라디언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그라디언트 보이는 것도 있고. 그냥 제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width 뭐 100, height 100으로 만들고요. 여기다가 데코레이션, 죄송해요, 그라디언트로 linear gradient. 이거 colors 한 다음에 라고 하면은 네, 에러가 나는데, 잠시만요. 박스 그레디언트 자, 봅시다. 에러가 리스트, 그렇군요. 죄송해요. 이거 헷갈렸네요. 여기가 리스트 리니어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타입 그레디언트네요. 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볼 레디어스를 줘서 볼 레디어스 점 서큘러 10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동그랗게. 그쵸. 이거 무슨 마치 앱 아이콘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쁘게 뭐가 금방 나왔는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방금 이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가 있어도 도화지 어떤 모양을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정말 뭐랄까 다재다능한 위젯인데, 이 컨테이너 위젯에서 width랑 height 값을 설정해줘서 100 곱하기 100 사이즈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데코레이션, 박스 데코레이션이라는 이제 그 위젯을 통해서 이 위젯을 굉장히 이쁘게 꾸며줬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박스 데코레이션이라는 위젯 안에 border radius라는 속성과 gradient라는 속성의 두 가지를 제가 이용했습니다. border radius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가장자리를 둥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속성이거든요. 여기에서 border radius circular 한 다음에 10이라고 설정해줘서 10 정도의 지름을 갖는 원으로 이거를 동그랗게 굴려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배경색을 그라디언트로 설정해줬습니다. 그래서 linear gradient라는 위젯을 통해서 이 처음 시작과 끝에 컬러를 설정해줬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 그라디언트를 배경으로 설정해서 굉장히 이쁜 네모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코드로 이렇게 이쁜 그림을 앱 안에 그릴 수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플러터의 어떤 엄청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사실 그래서 막 처음부터 이거를 다 파악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이거 하나하나 해보다 보니까 배우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width, height랑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 값도 쓰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 컬러로 배경을 설정해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빨간색 네모를 그릴 수 있구나 에서부터 그냥 시작을 했는데 점차 여기다가 그라디언트 배경을 입힐 수는 없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그라디언트 배경을 입히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워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컨테이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보여주고 이제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위젯인지 잠깐 보여드린다, 소개해드린다 정도의 개념인 거고 어차피 이거를 다 외우실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대충 감을 익히면은 나중에 이제 인터넷 필요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인터넷에서 적절히 검색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일단은 컨테이너 위젯은 됐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림을 불러와서 이미지를 표시해 보는 걸 할게요. 이미지를 사실 표시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저기 센터에다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불러오는 위젯을 한번 써볼게요. 이미지를 불러오는 위젯은 이미지입니다. 네, 이미지 점 하고서는 어떤 형식으로 불러올 것인지를 정의하는 이런 위젯인데요. 파일이라고 하면은 이 앱의 파일 시스템 안에서 불러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저장되는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 에셋이라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의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이 전체 플러터 프로젝트를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파일로 여기 안에 있는 파일을 미리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 안에 파일을 넣어놓고 그 파일을 불러오는 그런 형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라고 하면은 이 변수 자체가 이미 어디서 읽어들인 그런 이제 이미지의 바이트 값인데 그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마지막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바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네, 네트워크.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어떤 주소라도 갖다 넣으면 그 이미지가 여기 표시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미지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일단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먼저 찾아야 될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pexels.com에서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왜 안 되냐? 네, pexels.com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 여성분의 이미지를 가져온다고 치고 카피 링크. 네, 오른쪽 그렇게 해서 카피 링크 하면 이 링크가 이제 가져와졌겠죠. 그러면은 될까요? 이게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너무 쉽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표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허무하죠? 그죠? 네. 이렇게 그냥 이미지.점 네트워크 한다면 주소를 집어넣었더니 바로 이미지가 표시됐어요. 이렇게 쉽게 이미지를 표시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되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플러터에서 굉장히 쉽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이제 띄우는 경우에는 배경이 짙은 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colors 좀 black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너무 네모라서 안 이뻐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자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위젯입니다. 이미지를 감싸는 클립 오발이라는 이거는 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클립 오발이라는 이제 위젯이 있어서 클립 오발이라는 위젯을 넣으면 이 하위에 있는 차일대로 무조건 동그라미로 잘라줍니다. 그쵸,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별개 속성이 없네요. 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작게 아까 전에 한 이 정도가 100이었으니까 200 정도의 사이즈로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이즈드 박스라는 사이즈드 박스라는 위젯이 또 있습니다. 사이즈드 박스라고 해서 width 200, height 200 이렇게 하면은 200이 200 안에 이미지를 넣게 만들고 그거를 동그랗게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200 곱하기 200 안에 이미지를 꾸겨 넣는 바람에 가장자리가 이렇게 잘렸잖아요. 그럼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까 보면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 위젯 안에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fit이라는 속성을 수정해 주면 되거든요. fit 하면은 box fit이라고 하고 box fit 점 이제 뭐 커버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최대한으로 다 커버될 수 있도록, 이 전체 공간이 커버될 수 있도록 이걸 확대해 줍니다. 자, 제가 막 이게 아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쭉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왜냐면은 사실 플러터 위젯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차피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검색해서 그냥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젯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종류의 위젯들이 있는지 그냥 종류별로 이렇게 쭈르륵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나중에 검색해 보실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 정도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드린 거니까요. 이거를 막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받아 적으시려고 하거나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시려고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 동그랗게 위젯을 자르고 싶은 그런 위젯은 없나요? 라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궁금했었잖아요. 그럼 인터넷에서 그냥 치는 겁니다. 클립 서클 위젯 플러터 이렇게 치면은 동그라미로 자르는 위젯 클립 오버리로 바로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엄청 쉽게 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플러터 위젯이라고 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써면은 뭐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네. 찾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요번 이제 그 세션에서 만들고 요번 챕터에서 만들고 싶었던 프로필 앱이 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다 배운 거죠. 컬럼 안에 이 전체 동그라미를 컬럼 안에 하나의 차일드로 넣고 그 밑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감쌀까요? 자 봅시다. 클립 오발. 동그랗게 만든 요게 클립 오발이니까 여기 위로 요 사이에 센터와 클립 오발 사이에 컬럼이 들어가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Alt 엔터를 누르고 컬럼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작동되나 보고 이거 위에 달라붙네요. 메인 엑시스 사이즈를 정해주거나 메인 엑시스 얼라이먼트를 정해줘야 되겠죠. 사이즈를 정해줘 봅시다. 메인 엑시스 사이즈 점 민이라고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클립 오발 밑에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다가 라고 쓰면 이름이 보일 텐데 까만색이라서 안 보이는 거죠, 배경이. 그런 경우에 글자의 색깔을 바꿔줘야겠죠. 그럼 우리 그냥 한번 검색해 봅시다. 이거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거지만 검색을 해본다고 가정하고 텍스트 위젯 플러터 텍스트 컬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설정하냐? 텍스트 스타일 클래스라는 게 나오네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거는 이제 플러터 공식 API 사이트죠. 네. 여기 보면 텍스트 위젯이 들어오고 이 텍스트 글자값 밑 아래 다음에 컴마를 쓰고 스타일 땡땡 텍스트 스타일 폰트 웨이트 굵게 만든다 이런 식이니까 여기 분명히 뭐 컬러도 들어가 있을 것 같죠. 그죠? 네, 여기 있네요. 텍스트의 컬러.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텍스트 밑, 이건 텍스트 스팬, 리치 텍스트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스타일에 설정 값을 수정해주면 컬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럼 스타일이라고 하고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아까 잘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죠? 그 이제 저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할 때 이 자동으로 이렇게 포매팅을 이쁘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탭, 인덴트 이런 거 잘 이쁘게 해주잖아요. 이거 할 때 쓰는 팁인데, 뭐든지 끝나고 나면은 컴마를 붙여주시는 습관을 들이면은 이게 알아서 이렇게 인덴트가 잘 됩니다. 컴마를 안 붙여주면은, 이게, 이렇게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를 컴마로 해주면은 인덴트가 이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막 너무 길어지는 게 싫어서 그냥 갖다 붙이고 싶을 때는 컴마를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여하튼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컬러라고 하면은 이제 colors 좀 light라고 하면은 이제 흰색으로 되겠죠, 그죠? 네. 그죠. 이건 뭐 여담이 중에서 컴마를 써주면 이게 엔터로 이렇게 인덴트 돼서 나오고 여기 안 써주면 이렇게 다 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한 줄에 표현돼도 충분하니까 컴마를 주면 한 줄에 이렇게 이쁘게 표현된다는 거는 팁이고요. 자, 그런데 너무 달라붙었죠. 여기랑 여기 사이. 이거 좀 띄워주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이즈드 박스, 이게 어떤 그냥 공간을 차지하는 박스거든요. 여기다가 사이즈드 박스를 넣어서 높이가 뭐 한 30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띄워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엘레건트한 솔루션으로는 이 패딩이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패딩이라는 위젯은 그 밑에 있는 하위 위젯과 사이의 공간을 이렇게 여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마진을 만들어주는 그런 위젯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위젯을 패딩 위젯으로 감싸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딩 위젯으로 감싸고 여기 안에 Edge Insets라는 이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얼마만큼 마진을 줄지를 결정하는데요. Edge Insets.all이 있고 그 다음에는 Symmetric Only 뭐 from LTRB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하튼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세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Only, all, symmetric. all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방에 다 같은 마진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ymmetric이라고 하면은 뭐 예측하셨겠지만은 왜 키보드가 안 되나요? 네, symmetric이라고 하면은 양쪽이 대칭적으로 이제 그 공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호리존탈과 그 다음에 버티컬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호리존탈 10, 버티컬 20 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를 각각 설정해서 각각의 인디비주얼하게 각각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탑값, 그러니까 이 텍스트 위젯 기준으로 위에만 사실 그 패딩을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리를 써서 탑에다가 30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전과 똑같은 아웃풋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뭐 4를 주면 더 넓어질 거고요, 당연히. 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 사이즈 좀 키워볼게요. 네, 폰트 사이즈는 뭐 한 10, 20 정도. 네. 그쵸, 정도.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폰트 웨이트 점 볼드. 아이고, 네, 볼드. 이 정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우리가 이번 챕터에 만들고자 했던 앱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죠. 네, 일단은 제가 막 이런저런 앱 위젯들을 막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뭐랄까 어려운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뭔가 쏟아내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훑어가는 이유는 이걸 하나도 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갖다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갖다 쓰시면 된다. 또는 이제 위젯 캐털로그죠. 이거 왜 이러나요? 네, 이 Flutter 위젯 캐털로그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 위젯들이 무슨 위젯들이 있는지 이렇게 잘 이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서 이거를 갖다 쓰면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뭐랄까 오히려 더 이렇게 신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코드를 갖다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원래 보통 이전에 프로그래밍 할 때는 다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를 좀 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플러터에서는 위젯이라는 개념으로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기능이든 그냥 위젯만, 그거에 적절한 위젯만 그냥 갖고 오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막 어떤 위젯이든 다 사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온갖 기능을 하는 위젯들이 있다라는 걸 쭉 보여드림으로써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면서 플러터가 굉장히 쉽구나, 또는 이제 위젯 그냥 검색만 잘해서 뭐든지 갖다 쓰면 내가 앱을 만들 때 있어서 앞으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